30분 간격으로 배가 다니기 때문에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부담 없는 그 섬. 이번 우도 여행에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도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자. 유명한 관광지부터 카페, 액티비티, 꾸준히 운영해오던 우도 다이언컵 이용 사업의 새로운 소식까지 솜속에서 우도로 떠나볼까요? 실제 여행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산항에서 출발하거나 종달항에서 출발하는 방법. 저는 성산항을 선택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승선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승선권을 발급해주는데요. 당일 사용은 물품 보관 무료. 짐이 많다면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면세점도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는 면세점도 있어서 시간이 남는다면 둘러보고 가도 괜찮겠죠. 여기 좀 저렴합니다. 성산항에서 우도까지는 약 15분. 진짜 출발하자마자 도착한 느낌이라서 멀미약은 굳이 안 챙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 예전에 멀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멀미에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평소엔 멀미약 필요 없는데 파도가 심한 날에는 추천합니다. 이제 천진항 도착. 우도는 여의도 면적의 2배가 조금 넘는 섬으로 걸어서 여행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둘러보려면 이동수단 꼭 필요하죠. 참고로 예전에는 렌터카를 가지고 우도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통 혼잡 때문에 우도에 하루 머무는 숙박객이나 노약자, 어린이 동반 등 일부만 차량 입도가 가능합니다. 우도 한 바퀴를 도는 순환버스도 있고요. 제일 인기 많은 건 전기자전거. 저는 오늘 전기 스쿠터를 대여했습니다. 참고로 스쿠터는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스쿠터를 타고 얼마 달리지 않아 첫 번째 목적지인 하얀산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2층 높이로 바다 전망의 카페인데요. 우도에 왔다면 뭐다? 땅콩 아이스크림은 꼭 한번 먹어봐야죠. 우도 특산물인 땅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고소해서 참고 당기는 맛이더라고요. 테이크아웃하면 이렇게 다이언 컵에 담아주는데요. 보증금 1,000원을 함께 결제하면 되는데 이거 만남하러 갑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 1,000원인데 이거 돈이랑 마찬가지야. 주우면 1,000원이에요. 1,000원. 나중에 반납만 하면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럽스하기. 다이언컵 반납기는 우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과정도 간단해서 몇 초면 끝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다이언컵을 이용하면 우도 키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여행 기념품 하나 생긴 기분이죠. 서빈백사. 하얀산호 카페에서 자전거로 3분 거리에 자리한 서빈백사는 우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데요. 잘게 부서진 산호, 홍조 단계로 이뤄진 해변으로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해변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수욕하러 오는 거 아닌 이상 바다에 발 담그면 발에 모래가 잔뜩 묻어 찝찝하잖아요. 여기 산호 알갱이라 그런지 발에 거의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털어내면 바로 양말 신고 운동화 신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호는 보호 대상이라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기념으로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시죠? 서빈백사를 둘러본 뒤 눈에 띄는 소품샵이 있어 잠깐 구경도 했는데요. 여행 가면 그 지역만의 소품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여기서 곱창 머리끈 하나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솔직히 더워서 시원한 곳 찾다가 들어온 것도 일부 인정합니다. 서빈백사에서 하우목동까지는 자전거로 4분. 하우목동항에서 막루까지는 자전거로 8분. 다 가까우니 좋죠. 막루 주는 데가 요건 줄 알고 내렸는데 아니었어. 근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여기 봉수대 올라왔습니다. 봉수대 올라오면 막루 군대가 보이고요. 봉수대는 외적의 침입을 알리던 곳으로 여기 오르면 옆에 자리한 새하얀 막루둔대가 보입니다.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라 잠깐 들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봉수대에서 자전거로 8분 거리에 자리한 하고수동 해수욕장. 수심이 얕아서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우도에서 가장 활기찬 분위기의 해수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고수동 해수욕장에는 카페와 맛집, 소품샵, 펜션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제주 살레 카페. 1층과 2층 모두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카페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제주 한라봉 슬러시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체크아웃해서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셔야죠.
마시고 나서 반납기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만석이라 마음에 드는 자리를 앉지 못해서 이번에도 테이크아웃 했죠. 역시 다회용 컵에 담아주셨고 보증금 1,000원을 함께 결제했습니다. 카페 바로 앞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니 더 좋죠. 비양도입니다. 해 뜨는 성.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자전거로 5분 정도 달리면 비양도가 나오는데요. 비양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 공간도 있고 공용 화장실도 있어 백패킹 즐기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해 첫날에는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우도 일출 명소기도 하죠. 아, 그리고 여기 한림항에서 갈 수 있는 비양도와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우도에서 가장 재밌었던 액티비티 바로 레저보트인데요. 우도에는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는 비양도에서 출발하는 보트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건물내 쪽이 좀 더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대신 이동 거리가 짧고 비양도는 조금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시간도 길고 훨씬 스릴이 있죠. 사실이나 파도가 장난 아니어서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스릴을 좋아한다면 여기 보트도 추천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한다면 건물내 쪽도 추천해요. 어찌됐든 보트는 꼭 타보세요. 건물내 동굴보트는 25,000원입니다. 보트를 다 타고 난 다음 다시 간 곳은 건물내 해수욕장. 건물내는 제주 방언으로 검은 모래라는 뜻인데요. 검은 현무암과 절벽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독특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건물내는 성산일출봉도 생각나더라고요. 우도를 계속 돌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작은 제주도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우도봉인데요. 주차장에서 스쿠터를 세우고 조금 걸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사자봉 전망이 펼쳐집니다. 체력을 아끼고 싶다면 사자봉까지만 올라와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사자봉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우도 등대까지 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등대박물관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안개가 심해 등대에서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 이번에 진짜 마지막 코스는 돌카니. 만약 비오는 날 우도를 방문한다면 여기 돌카니 꼭 추천합니다. 왜냐면 비오는 날에는 폭포를 볼 수 있거든요. 돌카니와 혼데르트 바서파크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다면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혼데르트 바서파크는 숙박객이 아니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카페와 미술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천진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 살레에서 마셨던 한라봉 슬러시컵도 여기서 반납했어요. 우도에서는 하루 평균 약 3톤, 성수기에는 약 5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수거한 컵을 세척하기 위해 배를 이용해 제주 본선까지 보내야 했는데 지금은 우도 내에 세척장이 마련돼 수거부터 세척, 다시 공급까지 모두 우도 안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이벤트까지 진행되니 꼭 우도 방문 전에 우로도 앱을 설치해 가세요. 설치도 간단하고 이용도 간단하고 반납도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